오늘 저는 서울대 보수주의 운동이라는 것의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주의 운동할 때 오늘 이 컨퍼런스를 주최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나요? 바로 트루스포럼이라는 단체인데요. 네, 먼저 이 보수주의 운동, 서울대 보수주의 운동의 이 한 가운데에 있는 트루스포럼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이 이미 소개를 하셨을 텐데요. 저기 멋진 청년들이 함께 있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독교 보수주의 연구, 교육 및 활동 단체이고 그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가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 양성 싱크탱크를 꿈꾸고 있으며 지금도 현재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직도 현재도 서울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조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 지역별 지부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부 활동과 연합 활동을 통해서 월요일 강연, 토론, 포럼, 청년 발표 등의 모임, 화요일 20대 중심의 스터디 모임, 또 그 외에 필요한 때마다 대자보, 기자회견, 집회, 전시회, 서명운동, 또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이랑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은데요. 찬양 예배 모임도 갖고 있고요. 또 MT와 워크숍 등을 다니기도 합니다. 네, 그럼 트루스포럼 그리고 서울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이 트루스포럼에 함께하게 되었고 서울대 보수주의 운동에 함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과 또 그에 맞는 이제 세계관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고등학교 시절 이제 보통 전교조 교사님들과 그리고 그에 맞는 그 분위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과 세계관과 역사관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저의 신앙에도 혼란이 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어느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다시 저희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앙을 찾고 나니 그렇다면 이 현실 세계, 이 세계관을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열매를 보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 때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는가를 두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그 열매는 결국 그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고 파멸과 사륙이 일어나며 무엇보다 그들이 엄청난 위선자가 되는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이것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세계관이구나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이제 고3 때 저는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를 지원했는데요. 알다시피 특히 대학교의 인문대 또 사회대 이런 쪽에 좌편향된 교육과 그런 PC주의의 분위기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미리 듣고 있었던 터라 제가 만약에 그런 데 휩쓸려 잘못된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떨어뜨려 주시는 게 낫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주님은 저를 쓰실 때가 있었는지 붙여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울대에 대자보들이 이제 붙어 있거든요, 길에. 근데 전부 다 10 중에 9 이상이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면 막시즘을 정말 대놓고 표방하면서 그런 포스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회변형 노동자당이라는 그 당 이름을 직접 써붙인 포스터들, 대자보들이 학교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저는 미리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 마주하니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선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단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충격을 먹었습니다. 목사를 모셔오는데 사실은 신앙을 빙자한 실제로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뛰어난 학생들이, 새내기들이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1학년 때부터 바로 사회주의 사상에 전파되는, 특히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제가 그 첫 1학기 개강 예배였는데요. 듣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뛰쳐나와서 제가 정말 분노하면서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드시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행동해야 한다는 듯이 결국에는 지금 제가 그 변화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네. 하여튼 그런 와중에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매일 학교를 다닐 때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스터만 보다가 어느 날 이런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좌파의 불편한 진실, 촛불 주동 세력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실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와, 이런 정상적인 포스터는 처음 보네 하면서 들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때가 2017년 4월 트루스 포럼 초기인데요. 알고 보니 트루스 포럼을 만드시고 첫 1회 포럼으로 모셔온 이동호 강사님의 그 강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트루스 포럼 강연을 듣고 가끔씩 제가 흥미있는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들으러 가면서 점점 트루스 포럼 활동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 하다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왜 계속하게 되었는가, 왜 트루스 포럼을 계속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리더십인데요. 저희 트루스 포럼 아까 개회사 해주신 김은구 대표님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네. 소신과 원칙이 분명하시고 뭔가 정치하면 뭔가 사람 이용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저는 강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뜻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신다는 느낌을 정말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함께하게 되었고요. 또한 트루스 포럼은 당당함입니다. 지금 서울대 보수주의 운동을 하는데 제가 거의 트루스 포럼만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 서울대라는 공간, 그 학생의 운동권이 오랫동안 장악해왔던 공간에서 개인의 사상이 어떻든 간에 개인의 사상이 그걸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는 공개적으로 내가 사실은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바로 그런 데서 최초죠. 서울대에서 아예 보수주의, 이것을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단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네,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최초이면서 아직까지도 정말 이렇게 보수주의를 천명하는 학생단체로는 아직 서울대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또 대자보는 실명으로, 물론 자기가 고를 수 있지만 실명으로 쓰기도 하시는데요. 김은구 대표님께서도 실명으로 대자보를 쓰신 적이 많고, 저도 또한 이제 트루스 포럼이 이따 설명했지만 조국 교수 파면 집회 이런 것을 열었을 때 제가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그 연설문을 대자보로 쓸 때도 저는 저의 학과와 학번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트루스 포럼 그럼 어떤 극우 이미지, 그냥 세뇌된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고민하고 생각했으며 또 공부하고 이것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옳지 않아 보이는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당할지 몰라도 언젠가 오래 가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것이 옳게 판단할 날이 올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실명과 학번을 다 공개하고 대자보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트루스 포럼은 변치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고 언제나 그 가치를 중심으로 나아가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트루스 포럼에 함께하고 점점 더 깊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울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보시면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건국전의사 바로 알기 등 양동화 교수님의 책 등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일단 먼저 바른 지식을 저희가 쌓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자보를 많이 붙이는데요. 이슈별, 사안별 저희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때마다 대자보를 써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전시회. 서울대에 정말 수많은 전시회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동안 정작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북한 인권에 대한 전시회, 또 이승만 대통령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 없죠. 그분에 대한 진실과 또 보수주의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오해와 진실 전시회. 또한 지난번 총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선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예 알지 못한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인데요. 서울대 안에서도 그런 점들을 알리고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활동으로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전파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해서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저희가 활발하게 글을 올리니 처음에는 비웃던 여론이 점차 설득되고 바뀌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등 정말 집회를 열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조국 교수님 사건이 한창 있었을 때 그때는 규탄 집회를 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전시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네, 저기 북한 인권 포스터 전시회를 열었고요. 또 오해와 진실 전시회 방금 말씀드렸죠. 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그 우리나라 현대사의 오해에 대해서 진실을 아는 그런 전시회를 중앙도서관 통로에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네, 트루스 포럼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확실한 해소와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선거제도가 더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하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나온 투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전시하면서 학생들이 정말로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자보들은 보면
5.18은 완전 무모한 민주화 운동인가, 이러한 역사적 평가가 갈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입막음을 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외에도 백신 패스의 강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대자보를 통해 교내의 분위기를 밝히고, 저희들이 많이 붙이니까 드디어 이제 균형이 좀 맞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지금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루스 포럼도 같이 붙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양쪽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내야 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조국 교수님 규탄 집회 영상이고요. 이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함께 해주신 분들 있을 거라고 믿는데,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 저의 큰 주요 활동이 있는데,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었을 텐데요. 포괄적 차별금지 법과 같은 내용의 그런 서울대 인권헌장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막아오고 있고요. 또한 새 학생회 운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일부 교수님들과 그 인권위원회, 서울대 안에 있는 인권위원회 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내용의 인권헌장, 헌장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최상위의 규범인데요. 여기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정 총장님께서 이거를 강력한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까지 덧붙여 굉장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행히 지각 있는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항의를 했고 결국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편파적인 패널을 구성했는데요. 그러나 방청객의 의견을 받는 데서 절대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더 이상 이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무기한 연장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네, 이때 트루스 포럼은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반대하는 그 뜻에 동감하는 사람들의 서명운동을 받아 학교에 전달하고, 또한 공청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함께 계속 준비를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학술적으로 단순히 신앙과 그런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인권헌장,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포럼을 열어서 각계의 가장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포럼을 열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학생회 문제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회가 바로 이 인권헌장을 통과시키는데, 인권헌장의 악조항들을 숨기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총학생회 보면 구호가 이상하지 않나요? 민중해방의 불꽃.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서울대에 총학생회 구호가 아직도 80년대 운동권과 똑같이 머물러 있는 사고에 갇힌 민중해방의 불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동으로 총학생회에 가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총학생회 구성원들 중에, 주요 구성원들 중에 사회변형 노동자당이라는 정말 극자단체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러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인권헌장에 대한 반대하는 저희가 목소리를 낼 때 탈동성애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는 그 포스터를 보자 학생회 측에서 바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아까 말한 사회주의 그 변형 노동자당 그 소속 사람인 게 밝혀졌고요. 그런데 이 학생회는 정작 본인들 안에 성추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몇 년간 학생회에 선출이 되지 못하는 학생의 신뢰도를 잃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인권헌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회, 민중해방의 불꽃, 사회주의, 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키워드로 묶이면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사회주의 법률 혁명을 통해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고 성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세력이 분명 존재하며, 이들이 특히 대학가 그리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그동안 숙주 역할을 하며 서울대를 장악해왔고 학생사회를 장악하며 분위기를 몰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반대하는 움직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겠죠. 네, 이런 학생들이 모이니까 또 어떤 사건이 생겼냐. 총학생회 산하 동아리연합회에서 트루스 포럼 중앙동아리 등록 거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 산하 학생기구인데요. 일단 학교 내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를 소개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총학을 비판했다는 이유와 차별금지 조항, 동아리연합회의 차별금지 조항인데 이것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이것만으로 저희가
실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사회가 일어날지,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막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걸 벌써부터 바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아리 여건은 학부생 20명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 과정에서 저희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그 대표자를 회의에서 퇴장시킨 다음에 본인들끼리 있을 때 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안 좋은 여론을 유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머지 뭐 취미, 학술, 동아리 사람들이 모른 채 이상한 단체로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몰아가서 통과를 시키는 걸 막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이들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철저히 냉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등록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정말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됐을 때 그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자들이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나갈지 볼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새학생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민중해방의 불꽃, 총학생회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새학생회. 네, 저희가 아예 새학생회를 만든 이유는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회를 다시 찾는 것은 선거를 나가는 방법이 있고 새학생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를 나가는 방법도 물론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방법인데 일단 먼저 급하게 새학생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총학생회 회장 중에서도 그 특별한 그런 극좌 세력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회장들이 있었을 때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그 밑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시키는 경우들이 지난 몇십 년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선거에 나가 당선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느니 아예 한번 판을 깨는 시도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 새학생회라는 것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새학생회를 주창하면서 얻게 된 큰 것은 일단 총학생회의 문제점을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어떠한 학생도 단체의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총학생회 그 민중해방의 불꽃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의 문제점을 이슈화를 시켰고요. 또한 이런 총학생회 자동 가입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서울대까지 들어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복수 학생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에 힘을 얻기 위해 동문 선배님들께는 총학생회를 탈퇴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바른 가치를 위해 싸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설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네, 현재 학교 측과 얘기를 해서 일단 학교에서는 일단 오세정 총장님께서 1차적으로는 저희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셨는데 이후에 계속 더욱 학교 측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진정한 통합이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정부에서도 통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무조건 양쪽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진실에 관심이 없이 무조건 반대쪽을 무너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야겠다 하면 결국에는 기를 쓰고 상대방을 죽이는 데만 관심 있는 세력에게 국가 전체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물쩡하게 양쪽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진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당당하게 또한 겸손함으로 계속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설득하여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극단적이다. 트루스 포럼은 막 극우다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세정 총장님. 저희를 보고 극우라고 하면서 이제 극우는 이제 학생 사회에 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극우라는 것에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극우는 이제 사회주의입니다, 사실. 네.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나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치와 공산당이 서로 대결을 할 때 둘 다 사회주의입니다. 나치는 국가 사회주의고 공산당도 사회주의죠. 그래서 공산당 측에서 나치 자신의 경쟁자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극우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요. 그러므로 폭력을 옹호하는 사회주의에 해당하는 극우,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폭력을 전혀 옹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저희를 보고 극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개념을 잘 모른 채 어물쩡하게 통합을 얘기할 때 이러한 오류가 범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바로 알고 바로 잡으며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진정한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역대 뭐 레이건 대통령이나 대처 같은 그런 분들은 당대에 있었을 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분명한 가치 위에 섰고 그 가치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았을 때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였으며 그들의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더욱 살아나고 발전하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지금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트루스 포럼도 바로 이 정신, 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면서 진실과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 밝혀 계속하여 목소리를 내고 설득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청년들을 지금 함께 양성하며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정말 투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이 될 정말 청소년들,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은 것을 정말 확신하고 저에게 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옳은 것을 위해 정말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해준 투르스 포럼 김은구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그 모든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저를 투르스 포럼 인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또 대학을 위해 변화를 해주신 저의 구원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